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익산시 외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익산시 2개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복지국장 나은정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128호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위한 익산시 2개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계획 알림에 따라 상위 법령 재개정 사항이 미반영된 자치법규에 장애인 차별 비하 용어 등을 법제처 권고 용어로 정비함으로써 법령과 자치법규 간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익산시 장애인단체 및 시설지원조례 제3조 제7호 및 제22호에 규정된 수화를 한국수어로 제16조에 규정된 장애 후 대학을 장애인 대학으로 제18호에 규정된 보장구를 보조기기로 정비하고 익산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조례에 대해 제명 등 조례 전반적으로 사용되는 보장구를 보조기기로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단순한 표현이나 자구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하였으며 행정규제 및 성별 영향평가 심사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관련 불부합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위한 익산시 2개 조례 일괄 개정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항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923호 2025년 8월 27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익산시 2개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익산시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익산시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 조례와 장애인의 전동 보장구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하는 익산시 장애인 전동 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관련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여 법령과 자치법규 간의 용어를 통일하고 우리시 자치법규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검토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의견으로 행정안전부는 장애인 관련 법령과 자치법규 간 불일치를 해소하고 차별적, 비하적 용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각 시군에 통보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익산시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 조례에서 사용된 장애우는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부합하고 일상적으로도 가장 널리 사용되는 장애인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며 수화는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에서 규정한 용어인 한국수어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익산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의 제명 및 조문 전반에 사용된 보장구 용어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보조기기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우리시 자치법규 집행의 명확성과 통일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므로 심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 의견의 내용대로 이제 불부합 같은 장애복지법에 대한 부합되는 것에 대해서 개정한 것이 뭐 큰 문제는 없잖아요. 네, 요거에 대해서 이제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제 어차피 오셨으니까 한번 저것 좀 한번 질의 좀 할게요. 이거하고 좀 관계가 없는데 네.
그 익산시 발달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이 지금 7월 30일 날 최종 보고가 했지 않습니까? 그 어때 진행들이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네, 그거? 진행 잘 되고 있고 현재 지난번에 그때 네. 당시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네, 네, 네. 했는데 그건 네, 좀 어떻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응. 그 국회의원님 만나서 좀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한 15억 정도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에 한번 얘기를 하자. 그래서 일단 저희가 11월이나 12월 달은 착공을 하고 진행을 하면서 그 예산은 내년도에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이제 내년에 네. 예산을 더 네, 확보를 네. 하자는 얘기죠. 네, 네, 네. 우리 그렇습니다. 한병도 의원님이 이게 네. 중점 사업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충분히 저희들도 검토도 하고 예, 예. 우리 지금 도의원님도 네. 또 하고 있지만은 특히 이제 우리 익산시에서 좀 부담이 좀 덜어오기 위해서는 네. 국회의원님들이 이게 관심을 네. 가져서 네, 네.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거든요. 이게 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은 본인도 한번 챙겨보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일단 시작을 하면서 네. 네. 한다 이거죠. 네, 네. 의원님 그래서 아주 12월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래 네. 잘했습니다. 이사입니다. 유재구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익산시 2개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소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최재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재현 의원입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고생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917번 익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관으로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익산시가 사회복지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4조에서는 지원 사업과 예산 지원 방안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공유재산의 우선 임대 규정을, 안 제6조에서는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도 감독 사항을 담았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99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도 10개의 시군이 이미 관련 조례를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지자체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 만큼 익산시 또한 사회복지협의회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고 나아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원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917호 2025년 8월 25일 최재원 의원님의 7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에서 보고되었으므로 본 보고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익산시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 재정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지역사회복지 증진,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 단체와의 연계체계 구축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사회복지 조사 연구, 정책 건의, 기관 단체 간의 협력 조정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제3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과 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사회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협의회에 공유재산 우선 임대 및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본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여 즉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주민과 사회복지기관, 관련 조직체들로 구성된 민간 대표 조직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근거한 법정 단체이자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익산시 사회복지협의회는 2000년 10월 5일 창립되어 2005년 8월 26일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하였으며 현재 기획운영, 조사 연구, 교육훈련, 홍보 출판, 교류 협력 등 5개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주민도움센터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시설 75개소와 개인 회원 20명이 활동 중입니다. 아울러 협의회 사무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13호에 따라 2025년 7월 익산시 사회복지회관 구자원봉사센터로 이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한 협의회의 운영경비 지원뿐 아니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협의회 사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유재산의 우선 임대 등 행정적 지원과 시장의 지도 감독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뭐 조례에는 별 문제는 없는데 제가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좀 우리 대표 발의자인 우리 최재현 의원님께 좀 묻겠습니다. 이 조례를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요청이 있었습니까? 그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이제 제가 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조례를 살펴봤는데 익산시가 그런 지원 조례와 근거가 없어서 이 조례를 생각하고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그 보건복지위원님들과 같이 하면 좋은 조례라 생각해가지고 이번에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의원이 다 공동 발의자가 돼서 올라와 있는데 제가 좀 아쉬운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네. 그 사실은 우리 위원회 전체 이름으로 하는 그리고 또 특히 복지와 중요한 맥을 같이 하는 사회복지협의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 전에 이미 간담회나 토론회가 있었어야 된다. 이분들과 네. 그 과정이 없이 이게 공동 발의자로 지금 우리 위원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좀 모양새도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은 앞으로라도 이런 단체하고 관련된 네. 큰 단체와 네. 어떤 의견들을 가지고 우리가 공동 발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 네. 사실은 우리 위원회 차원의 정책 토론이라도 더 열었으면 더 멋지지 않았을까. 네. 이런 모양새가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앞으로는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소통하는 쪽에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2021년에 제가 부위원장으로 있을 때 그 사회복지협의회와 그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챙겨보지 못하고 이번에 또 김충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잘 챙겨봤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약간 혼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전체 발의로 하는 조례는 위원님들과 좀 더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과정을 잘 지키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충영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한동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동현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915번 익산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생후부터 71개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아이 한 명 한 명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는 것은 우리 모두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현재 익산시에는 7세 이하 영유아가 9,400여 명 있으며 2024년 국가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영유아는 6,682명입니다. 이 중 220명, 약 3.3%의 아이들이 발달 지연이 의심되어 심화평가를 권고받았으며 전문기관의 정확한 진단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발달 지연을 겪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영유아기는 뇌 발달 가수성이 가장 높은 시기로 신체적, 인지적, 사유정서적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발달 지연을 초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개입을 한다면 아이들이 또래와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반면 적기를 놓치게 되면 아이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익산시 영유아들의 발달 지연을 예방하고 건강한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주에서 안 제4주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주에서 안 제8조까지는 지원 대상을 명시하였고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과 지원 사업, 중복 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제9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사무의 위탁 및 전문가들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익산시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발달 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들이 적기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이는 곧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에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따뜻한 지지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양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915호 2025년 8월 25일 한동현 의원님이 발의하신 익산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에서 보고되었으므로 본 보고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문제와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영유아 발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영유아 발달 지연을 예방하고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므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제정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조례안은 본칙 10개조와 부칙 1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는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환경 조성, 재원 확보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와 보호자를 지원 대상으로 규정, 구체적 대상은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고 제6조는 정책 방향과 목표,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 예산 지원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 시행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7조는 발달 검사와 치료 지원, 교육 상담 등 구체적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는 동일 유사 사유 지원 시 중복 지원 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와 제10조는 사무위탁 및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으며 부칙으로 공포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여 즉시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2025년 8월 기준 익산시의 7세 미만 영유아는 약 9,400명이며 매년 1만여 명이 건강검진 발달평가 대상으로 검진을 받은 영유아 중 약 2%가 정밀검사 권고 대상자로 분류되고 있으며 2024년에는 3%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발달 지연 의심 아동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정밀검사 대상자 중 시의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사업에 참여한 영유아 대부분이 발달 지연 소견을 받았으며 특히 언어 영역에서의 지연이 두드러졌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저출산 문제와 더불어 증가하는 영유아 발달 지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발달 검사 및 치료 지원,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 상담 등의 사업 추진에 구체적 근거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영유아가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입법 예고 결과로는 익산 참여연대에서 제출한 한 건의 의견이 있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충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조례이기는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한동훈 의원님 이 조례를 만들면서 요즘에 그 영유아들의 그 발달 지연 발달 지연이 되는 영유아 숫자가 늘고 있다는 제가 언론 보도를 본 것 같은데 그 혹시 뭐 그 원인이 혹시 뭔지는 좀 나와 있습니까? 왜 늘을까 요즘에 이 발달 지연 어린이들이 영유아가 늘어날까? 제가 원인까지는 그렇습니까? 과장님 혹시 뭐 알고 있는 거 있습니까? 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입니다. 가장 최근에 가장 주요 큰 원인은 아마 코로나로 인한 그 당시에 아이들이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가 되면서 지금도 마스크를 벗으면 좀 부끄럽다고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린이집에서도 마스크를 상시 착용을 하고 교육을 하다 보니 그 아이들 입을 통해서 표정을 통해서 서로 상호작용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약간의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쳤던 사항들이 최근에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저도 그게 궁금했는데 말씀을 또 들어보니까 좀 일리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린이들은 얼굴에 뭘 가려지고 하는 부분들이 발달에는 도움이 안 된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어찌됐든 좀 늘고 있더라고요. 특히 언어 발달 장애가 더 는다고 그래요. 제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휴대폰을 또 너무 많이 접하는 어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우리 시에서도 이제 우리 한동현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 발달 장애가 생기면 결국은 그 가족들은 그 부모나 가족들은 엄청난 심리적 압박, 여러 가지 불편함을 그 가정이 통째로 흔들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조기에 이렇게 발견을 해서 대응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우리 시에서도 좀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충경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최재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참여연대에서 그 의견 내용을 제출했는데 지금 현재 이 조례는 영유아 발달 지원에 대한 조례는 지금 지원이 어떤 게 지금 규정이 돼 있죠? 네, 그 발달 지원에 관해서는 아마 그 장애인 복지과에서 하는 발달 지원 영유아 지원 사업이 있고요. 또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네. 그리고 보건지원과에서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지금 아동보육과에서 조례를 했지만 아동보육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언어 발달 장애 그런 그 한정된 것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참여연대에서 그 주신 내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발달 장애가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뭐 저체중아 장애인 위험군도 있고 장애형 유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아동복지과뿐만 아니라 보건소나 복지정책과 해서 조금 협의가 필요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건 제가 잠깐 설명드릴까요? 이 지금 조례는 그 영유아 이제 발달 지연을 예방하자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특정 장애나 위험군에는 국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다른 과의 뭐 담당 부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과나 복지정책과 그리고 이제 보건지원과에서 네.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분산된 이제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 조례에 담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조금 이제 이 조례를 처음 이제 시행함으로써 그런 다른 과들과도 또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렸고요. 이 참여연대의 이야기대로 앞으로 조금 더 많은 발달 장애 발달 장애가 있는 지원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동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2909호 익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아동복지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제6호는 상위법에서 학대 피해 아동 쉼터의 정의에 대한 관한 상황으로 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공동생활 가정을 법 제52조 제1항 제14호 학대 피해 아동 쉼터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조례안 제13조는 학대 피해 아동 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 지정을 설치 운영으로 같은 조 제3항 운영을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서 설치 운영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25년 6월 18일부터 7월 8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행정규제 심사 결과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909호 2025년 8월 25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익산시는 2020년 11월 13일 익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조례를 제정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와 관련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근거 법령인 아동복지법이 2025년 4월 1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어 이번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검토는 배부에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의견으로는 이번 개정은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로서 타당성이 있습니다. 특히 학대 피해 아동 쉼터의 위탁과 관련하여 아동복지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현행 익산시 조례는 비영리법인 단체로 규정되어 법령과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정비하는 것은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신가요?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유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가기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교육국장님부터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보육의 전문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품질 좋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익산시 사무위탁조례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 설치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에 대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공립 유블레스 랜드마크 47 어린이집이 2026년 5월 1일 신규 개원 예정으로 영유아보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보육조례 제12조에 의거 수탁기간 공개 모집 후 수탁기간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2026년 5월 1일부터 2031년 4월 30일까지 5년간 국공립 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의안번호 제739호 2025년 8월 27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의 필요성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 보육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익산시 보육조례 제13조에 따라 위탁 기간을 5년으로 하고 공개 모집을 통해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본 동의안은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민간 위탁 동의안의 타당성입니다. 현재 익산시가 설치 운영 중인 국공립 어린이집은 총 22개소이며 익산 중흥 S클래스 어린이집과 익산 부송 대시양 어린이집이 각각 25년 11월과 12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2024년 8월 준공한 유블레스 랜드마크 47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려는 내용입니다. 영유아 보육법 제12조 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설치 의무가 있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교육부의 2025년도 보육사업 안내에 따르면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설치된 의무 어린이집은 장기 임차 방식으로 국공립 전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동의안의 해당 공동주택은 343세대 규모로 2024년 8월 준공된 어린이집을 장기 임차 방식으로 국공립 전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 6월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에서 89.5%의 입주민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에 찬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익산시에 설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입주민 다수의 찬성으로 보육 수요가 확인되었고 익산시는 2025년 8월 보육위원회 안건 심의를 통해 국공립 전환을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국공립 어린이집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체계와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부합하며 입주민 수요와 보육 서비스의 공공성 확대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유재구 의원입니다. 우리 설명 다 듣고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 의견까지 다 들었는데 제가 좀 의문사항이 있어 몇 가지 제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원래 500세대 미만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의무사항이 아니었을 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주민들 동의가 얻어서 신청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이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자료는 안 왔어요. 근데 우리 집행부 검토 의견에 주민들이 89.5% 찬성으로 해서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네. 검토 의견에 나왔는데 이게 지금 현황이 혹시 있어요? 현황이 네, 갖고 있는 게 혹시 현황 89.5%라는 게 어디서 나왔어요? 네네 아니 거기서 보내준 자료에 의해서 그거는 여기는 거거든요. 지금 없죠.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500세대 이상은 의무 규정이고 그 밑에는 입주민들에 대한 동의가 설문조사에서 동의가 네. 있어서 네. 우리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지금 없어요. 네, 보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우리 네. 전문위원님이 그거는, 네. 조사를 해서 보니까 89.5%로 지금 아까 보고를 한 것 같아요. 네, 89.5%입니다. 예, 예. 네. 지금 거기가 분양이 다 됐습니까? 분양이 다 된 걸로 알고 제가 있습니다. 알기로는 네. 분양이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분양 현황이 몇 프로예요? 네, 잠깐만요.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330세대 정도가 입주를 했고요. 330세대? 네, 네. 그럼 99%다 됐네. 네, 네, 343세대니까. 네, 네. 지금 334세대 중에 예. 저희가 320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관내에서 들어온 세대가 한 194세대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럼 이 자료도 좀 미리 좀 같이 넣어줘야 주민들 동의가 50% 이상 네, 넘었다는 네, 것이 네, 나오는데 네. 이게 전혀 없어 그러니까 네, 네. 지금 아, 이렇게 의문 죄송합니다. 들어오고요. 이게 자체적으로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모르니까 아, 네. 우리 전문위원님 이제 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 일정이 지금 5월 1일 날 개원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렇게 빨리 올리는 이유가 뭐가요? 지금 뭐 10월달에 11월 우리 정기 회의 때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네. 빨리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이제 신규 설치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전에 이제 법적으로 6개월 이전에 돼 예, 있는데 예,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6개월이 안 남았잖아요. 더 멀잖아요. 아, 지금. 그러기는 한데 그러니까 저희가 내가 이제 재위탁 질의를 하는 동의안도 거지. 그 이번에 올라오는 시점이고 지난번에도 그리고 똑같은 얘기. 예, 하반기에는 저희가 11월, 12월 또 행정사무감사며 예산이며 연말 크게 결산이며 생각하셨네. 어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크게 행정에 생각했어. 좀 유연성을 갖고자 지금 자, 올렸습니다. 무슨 말씀이 됐는데 우리 500세대 이상도 주민들의 동의가 얻어서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 안 해도 된다.
라는 규정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익산은 그런 적 있습니까? 그렇게 저희가 주민 의견까지 받아서 설치 안 한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아니, 주민 의견은 우리가 않고 그 주민들 입주민들이 건의를 하는 거 입주민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요청을 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네. 그게 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법률이 돼 있기 때문에 네. 혹시 익산시에 그런 데가 있냐 이거. 없습니다. 지금. 없어요. 그리고 지금 500세대 미만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익산시에 지금 몇 개 돼 있죠? 500세대 미만이요. 원래 500세대 미만 국공립 어린이집이 의무사항이 아닌데 500세대 미만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는 개소. 경우는 2개소 두 개소 있습니다. 있습니다. 어디요? 힐스테이트하고 힐스테이트 한 곳이고 지금 이제 유블레스 하나죠, 네, 지금? 네, 하나 있습니다. 거기도 그 입주민들의 전부 동의를 네네. 얻었습니까? 네, 네. 근데 내가 지금 현황 보니까 우리 익산시 공동주택 단지가 151개 단지예요. 뭐 대수에 상관없이 세대수에 관계없이. 근데 500세대 미만이 90단지야. 예? 90단지. 네, 네. 500세대 미만이. 네. 그러면 이런 아파트 단지도 주민들 동의를 얻어서 신청하면은 해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지금 사항을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설명을 쭉 한 것을 보면은 90 단지 중에 그 중에 주민들이 동의를 얻어서 50% 이상 얻어서 신청을 하면 국공립을 어린이집을 시설해 줘요. 의원님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유블레스 하면서도 보육원에서 네. 그 의견을 교환한 사항이 신축 아파트에 한해서 하자. 그만큼 신축 아파트는 아이들이 그 규정이 있어요? 아니요 규정은 없는데 보육위원회에서 저희가 그러니까 네, 제가 네. 이제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 그 이제 편의주의 성향으로 그게 행정을 하는 것인데, 자 그러면 기존에 설치했는 데는 지금 어린이집 다 있어요, 민간 어린이집들이. 근데 이분들이 막말로 얘기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저기 원학생들하고 협의를 해서 신청을 하면은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그 의원님 저희가 300세대 이상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규정은 2011년도에 설치가 돼 있고 그 규정이 만들어졌고요. 예. 어, 이게 2019년도 이후에 이제 500세대 이상은 국공립으로 해라 그런 그 지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래 과장님 충분히 이해해요. 이제 네, 보육법이 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했는데 이제 그 중에 아까 2011년도 이후로 네, 네. 단지가 지금 신축이 돼서 그렇게 운영이 된 어린이집이 네. 지금 몇 개나 돼요? 그 중흥까지 합하면 지금 25개예요. 아니 네. 그건 500세대 이상 그 국공립 네, 네.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9개가 의무 됩니다. 사항으로 아, 돼 있는 네네네. 것은 네. 500세대 미만, 네. 그래서 300세대 같은데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2011년도 이후로 아파트가 준공해서 지금 어린이집 운영한 데가 몇 군데 되냐고. 그렇게 한 데가 지금 300세대 미만요. 300세대 이상, 이상. 500세대 300세대 미만, 이상? 500세대 미만. 거기가 이게 저는 조사를 해보니까 익산시 전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1개 단지 중 500세대 미만이 90개 단지예요. 근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 거 보면은 2011년도 이후에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을 확충을 하라고 지금 그 법이 개정이 됐다고 하니까 그러면 2011년도 이후로 500세대 미만은 그 단지가 몇 개나 되냐고. 300세대 미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네. 된다면은 네. 그 중에 몇 개 세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300세대 미만의 그 세대는 어린이집을 굳이 설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300세대 이하의 아니 300세대 경우. 이상, 아니, 300세대 아, 이상, 이상 이상 네네네. 500세대 미만. 예.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한두 개 있을 거 아니에요.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 이게 그러면 거기에서도 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들 돈 과반수를 얻어서 우리가 좀 하겠습니다라고 해주면 그럼 해줄 수 있냐는 얘기죠. 근데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그 관리동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전부 다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적어도 50% 이상의 운영이 하고 있고 그 10%대 있는 데가 2군데가 있습니다. 운영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거기는 이미 운영자가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아, 근데 운영자가 과장님, 일단 충분히 기존의 설명하는데 설치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있어 지금 네, 있어 네. 있는데 예. 그분들이 아까 얘기대로 주민들의 동의를 50% 이상 얻어서 우리도 지금 현재 민간으로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는데 네. 이것을 주민들 동의를 얻어서 우리가 국공립으로 신청하면은 받아주냐 이거지. 네, 신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복지부에서 리모델링비라던가 그런 비용을 지원을 받습니다. 아니, 그건 관계없지. 왜 그냐면 아니 의원님 그 법이- 부분은 법이- 저희 네네 게 법이 안 돼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네. 충분히 네. 민원이 네. 제기가 될 것을 네. 내가 예상을 하는 네.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일단은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그 아동들이 현재 보육을 하고 있고 그 어린이집 설치를 지금 운영자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대부분의 설치하신 분들은 거기에 상당한 비용의 설치비가 들어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어린이집이 운영을 본인이 스스로 빠져나간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임대 계약 기간이라든지 설치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적인 차원도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아파트가 과연 보육 수요가 그만큼의 있는지 그 부분도 판단을 같이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그래서 생각을 과장님의 합니다. 생각이고 네. 지금 현재 운영하시는 분들이 예수 그 다른 사람한테 뭐 국공립을 주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운영하는 분들이 나 여기서 민간으로 않고 국공립으로 신청하겠다. 그분들은 국공립을 저희가 국공립을 하더라도 그분들한테 운영권을 줄 수는 없습니다. 없지. 그러니까 네네 그렇게 공개 하고. 모집을 해야 됩니다. 네,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그 보육위원회 저번에 개최하면서 이블레스 개최하면서도 신축 아파트에 한한다고 한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육 수요 감안해서 한 번 더 보육위원회 심의해서 한번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때 네네. 그 법이 네. 그렇게 기초가 돼 네. 있다고 하면은 네, 뭐 네. 얘기할 상황인데 네. 그 법이 네, 없다며 지금 없고 저희 이제 없으니까 네. 그거에 대한 것은 네. 여기 시에서도 네. 확정을 해놓어야 나중에 네, 네, 네. 잡음이 없을 네. 거라고 예상이 되기 네, 때문에 네, 네. 질의를 하는 알았습니다. 거예요. 네, 그거는- 그러니까요. 네. 이제 그런 네. 부분은 물론 저희가 보육수라든지 보육위원회에 올리겠지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은 그분들한테 줄 수가 없고 그런 상황들이 현실 차후 문제가 네, 아니까 네, 네. 과장님 그건 차후 네. 문제지 왜 네. 거기까지 생각을 해? 내가 네. 그 사람 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제가 현실적인 부분을 네. 너무나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 말씀드린 사람들 것 뭐 같습니다. 내가 다 주라는 게 그 사람이 달라고 한 네, 게 네. 아니라 네, 네. 근데 우리 전라북도 보육협회나 전라북도에서는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을 비율적으로 더 단계적으로 확대를 한다고 지금 발표를 했어요. 네. 그잖아요. 네. 전에부터 발표해가지고 네, 네. 이제 우리 전라북도는 부모가 안심하고 그다음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공공 인프라를 강화를 하겠다라고 우리 네. 전라북도에서 네, 네. 발표가 했어요. 네. 그잖아요. 네. 그럼 우리 익산시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대로 제가 이 상태에서 지금 지금 우리 과장님 신규 아파트만 지금 한다고 하는데 그런 규정이 돼 있다고 하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네. 보육심의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네, 네. 잡음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네. 이거는. 그렇게 한다면 저희도 그런 그러니까 이것을 부분들을 확실히 해서- 해놓고 네, 알겠습니다. 해줘야지.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 운영하는 사람들이 나 이거 않고 우리 국공립으로 신청하겠습니다 하고 하면 받아줘야 될 입장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약이 들 것 같아서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한 사항이니까. 네, 네. 근거 잘 규정을 해주시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그 90개 단지 이게 500세대 미만에 우리 내가 뽑은 것은 했는데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그 단지는 네. 좀 중점적으로 관리를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이런 욕심을 또 버릴 수도 있단 말이야. 안 되니까 그냥 나 국공립을 신청하겠습니다. 이런 그런 얘기가 있을 네. 것을 예상을 네, 하니까 네.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일정은 지금 어차피 2026년 5월 1일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것은 저들도 한번 검토도 좀 해보고 했으면 의원님 좋겠다는 근데 이제 생각이- 저희가 어린이집 운영자 유탁자는 미리 뽑아놔야 그분들이 사용할 어린이집이라 리모델링 할 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어떻게 구성을 하겠다 그게 나오기 때문에 저 입장에서는 뽑아놔야 나중에 리모델링 할 때나 아니면 프로그램실을 만들 때나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어린이집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일찍 그건 행정 뽑아- 편의주의지. 아니, 법이 6개월 그거는- 이전하고 아니 하는데. 오늘 그는 행정 편의주의가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운영할 어린이집이라 그분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리모델링이나 아니면은 장비비를 보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아무튼 이 일정에 대해서 막 우측서서 하니까 그 기준을 한번 잡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뭐 크게
하고 지금 여기 국공립 어린이집 유블레스가 이제 생기긴 해서 네. 그 근방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들이 이제 좀 네, 네. 타격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부모들은 네. 국공립 어린이집에 우선적으로 입소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니까 그쪽에 지난번 아까 우리 담당 과장님하고 계장님한테 저한테 보고 온 내용에는 민간 어린이집 6개가 있었다겠죠? 모현동에. 그죠? 뭐 가정 어린이집도 몇 개 있고 좀 그러는데 네네. 거기에 그 대해 민간이 지금 11개 있습니다. 11개? 그게. 예, 가정이 6개. 가정까지 합쳐서 가정까지 하면 17개. 17개. 예, 예. 거기 이제 정원이 778명에 현원이 522명이란 말이에요. 네. 그죠? 민간 같은 경우 예, 그렇습니다. 다 합치면 이제 하면은 실질적으로 한 250명이 현원이 없단 말이에요. 부족하단 말이에요. 네, 네. 이게 그런 상태에서도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설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우리 그 행정에서 좀 검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 운영인데 애로사항이 많은데 여기다 대고 다시 또 신규로 설치해 주면은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너무 운영하기가 빡빡하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대책은 우리 시에서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이 네.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제가 네, 네. 업무 보거나 그 행정사무감한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하셔야 네. 돼요. 네, 네, 의원님 뭐, 한번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네. 사회복지법인은 네. 우리 시에서 할 사항이 네. 아니고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네, 그 네.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민간 어린이집 너무 화 상태다 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지금 어린이집들이 어린이 인원 어린이 출생을 안 타 보니까 그 자꾸 현원이 감소가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한번 좀 네.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알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의원님. 그 네. 부분은 저희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그러지 말고 이게 내가 한두 번 하는 얘기 아니고 네. 옛날부터 하는 얘기인데 지금까지 아무 얘기가 없으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뭐 지금도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도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 것은 한번 제안을 해서 만들어 갖고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더 운영하는데 좀 원활하게 했었고 좀 지금 다른 신규 설치하는 게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네.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너무나 그 의원님 말씀에 사실은 공감을 해요. 근데 이제 어떤 현실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애로사항이 나와요? 많이 있습니다. 한숨만 나와? 네,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어린이집 현재 어린이집들 운영하는데 좀 해소 좀 시켜줍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사입니다. 네, 유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김충영 의원님 질의해 예, 주십시오. 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거 있어서 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 500세대 이상이 신규로 어린이집이 만들어진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네, 만들어졌어요. 네, 네. 그러면 그 시설을 우리 시에 이관합니까? 저희 시 재산입니다. 그 등기 이전이 다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 그러면? 임차 그 무상 임차 그 계약서가 작성이 됩니다. 그냥 임차 형태로의 네,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보통 다른데 옛날에 네, 개인들이 하는 것은 기부 체납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부 체납과 장기 임차는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근데 그렇게 장기 임차와 네, 네. 기부 체납과는 너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이게 장기 임차를 한 경우는 보통 한 20년 정도 장기 임차를 합니다. 예. 20년 정도 장기 임차를 그 관리동에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 아니 이게 제가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가 모순점이 있냐? 그러면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간다면 그 시설 자체가 익산시로 와야 된다. 그냥 기부 체납이 돼야 된다. 공동주택 소유가 아니라 아니 개인들한테는 기부 체납해야만 바꿔주고 그랬는데 500세대 이상은 의무 사항이라 그거는 예. 이게 맞아요. 네, 이게 네, 의무 네, 사항이라 하더라도 네, 이걸 네. 국공립으로 네. 이제 네.
의무로 뒀단 말이에요. 네, 의무사항으로 되어 그러면 있는 겁니다. 네. 국가가 뭔가 네. 투자를 한다는 뜻이에요. 네. 국공립이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네. 국공립대학은 국가가 그만큼 더 투자를 하는 거예요. 사립대학과의 차이가 있어요. 의원님 이런 부분이 그러면 국공립이 어린이집이 들어갔으면 그 시설을 국가에 주라. 지방자치단체에 주라. 그래야 우리가 투자도 하고 국공립으로 여기에 지원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 관리가 되는 거지. 시설은 아파트 거고. 네, 저희들은 그 시설의 아이들을 아니 양육할 그 수 있는 부분은요. 그 네네. 말이 안 맞아요 지금. 그리고 그러면 300세대 이상에서 500세대 미만인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이 지금처럼 조건이 뭐예요?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조건. 지금 이번에 들어온 이거 네네네네. 동의안 들어온 네. 거기서 우리 시에다가 국공립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넣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가 장기 그 조건들이 뭐뭐 있어요? 네, 거기 공간을 무료로 임차해주는 무료 임차해주겠- 장기 임차. 네, 네, 그것이 우선적인 네, 그 첫 조건이 번째. 됩니다. 그다음 이제 주민들이 그거 하나요? 네, 무료 장기 임차 하나예요? 네, 네.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고요. 아까 보면 주민 동의도 있어야 네, 된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러니까 그 우선 그 조건이 응. 그 공간을 무료로 어린이집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국공립을 할 수 있도록 장기 임차해 임차 주는 무료 네, 장기 네, 임차를 하는 그렇습니다. 것이 첫째고 네, 네. 거기에 또 따라가는 것은 주민 동의도 받아야 된다. 그렇죠. 주민의 요구가 있어야 되고 보육 수요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렇게 됐어도 우리 보육위원회 심사에서 떨어질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게 권한은 우리 시에 있어요. 판단을 네. 여기 국공립으로 해주자 안 해주자 이 판단은 아까 그 조건을 다 갖췄어도 그렇죠. 그러면 더더욱 이런 식이면 앞으로 국장님이 뭐 길게 할 사안은 아니니까 이 장기 임차 부분이 잘못돼 있다. 네, 네. 그러면 국가도 좀 뭔가 생각을 해야 된다. 여기에 있는 그 자산이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과 관련된 부분이 장기 임차 방식이 옳지 않고 기부 체납 형태가 돼야 된다. 그게 익산시든 중앙정부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경로당도 결국은 마을에 만들어진 경로당이 개인 앞으로 있으면 안 해주는 거예요. 그게 정식 경로당이 아니고 미등록 경로당 형태로 가요. 그러면 등록 경로당 형태로 가려면 소유 자체가 국가로 돼야 된다. 그래야 투자의 의미가 있다. 네, 네. 그죠? 네. 나중에 이 사람들이 네. 다 나갔을 때 거기 있는 시설을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가 복지부로 저희도 한번 건의해서 그것은 시에 줄 수 있도록 그 방안을 한번 그림은 검토해달라고 간단해요. 하겠습니다. 네. 개인들도 이걸 바꿀 때 기부 체납을 하는 쪽에다가 기회를 줬듯이 네. 기존에 있는 아파트 아까 지금 있었던 그런 고민들을 네. 좋다. 그러면 그 기부 체납 형태가 되라. 그러면 우리가 더 심도 있게 국공립 전환을 검토하겠다. 이런 뭔가 방법이 있어야지 시설은 그대로 아파트로 다 갖고 있으면서 바꿔달라고 유리한 방식으로만 운영비 형태로 이렇게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래야만 그런 부분들이 사라질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어요. 네. 저희가 이제 복지부 건의 사항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네, 유재구 의원님 추가 질의 해주십시오. 과장님 그 질문 내용에서 보니까 네. 유블레스 랜드마크 47에서 0세에서 5세까지 영유아 자녀가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있는 데가 42세대야. 예? 42대 19%란 말이에요. 이게 과연 설치를 해야 되나는 생각도 해봐야 이럴 거야 되고. 근데 이 자료를 지금 보니까 난 이제 오늘 받아봤기 때문에 343세대 중에 영유아 자녀를 보낼 수 있는 세대가 42세대 19%. 응? 응답자 중에 그러니까 그래도 이것은 다 그렇게 인정을 해야지. 이게 19%밖에 안 되니까 이거 해봐요 몇 명인데 있었어요. 근데 여기 그 단지 내 입주민들이 보통 그 지금 현재 응답자 중에 42세대가 나왔지만
단지 내 그 연령 입주 연령들이 보통 20대에서 40대 아니요, 입주한 연령들이 또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 합니다. 말고 여기에 지금 설문조사 하는 분들은 만약에 영유아가 있다고 하면은 관심 있게 이걸 참여를 하지. 네, 네, 그렇습니다. 난 저 그런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19% 20%도 안 된단 말이에요. 과연 여기에다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를 해야 되냐라는 의문사항이 든다는 얘기. 나 이게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러네. 네, 그잖아요. 아이들이 일단 보육 수요가 있는 상황이고 아니 보육 수가 네, 있어. 그렇다고 해서 여기 민간이나 가정이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그 민간으로 본인이 하는 게 투자 맞지. 그냥 거기다 맡겨놓는 게 좋지. 이렇게 된다면은 시에들 모두 돈을 줘. 근데 의원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십시오. 민간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을 본인이 설치하고 1년 임대료까지 내가면서 설치할 어린이집이 과연 있을까? 그렇다고 하면 인건비라든지 설치비라든지 그런 걸 지원을 해주는 국공립으로 설치를 해서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그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이제 만들어 저는 주는 이제 것도 저희 행정의 역할이라고 설치는데 생각을 좀 합니다. 해주는데 네, 네. 이용률이 너무 저조하니까 그것을 좀 염려스러운 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이분들이 운영이 안 되니까 타지에서 또 데리고 와야 돼. 그렇잖아요. 이 노블레스에서만한 그 소화가 안 되니까 다른 지역에서 이게 밖에 노블레스 이 지역에서 어린이들을 모집해 가지고 운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의원님 그래서 국공립의 장점이 인건비를 80% 그다음에 조리사 100% 그런 인건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도 그 조화가 적극적으로 좋은데 네. 다른 권장은- 민간 네. 어린이집이나 다른 네. 데서도 좀 그런 피해를 볼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나는 여기서 0세에서 5세까지 영유아 자녀가 있는 데가 한 30-40%라고 하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와 이건 20%도 안 돼. 이거 조금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 내가 봤을 때는. 아무튼 그래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의원님 그 아이의 보육의 질을 좀 고민을 생각을 한다면 국공립으로 당연히 가는 것이 해줘야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유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간담회로. 네, 그러면은 위원 여러분의 그 요청에 있어서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동의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국공립 어린이집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동보육과 소관 익산시 국공립 어린이집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보육의 전문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품질 좋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익산시 사무위탁조례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기부채나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에 대하여 재계약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5년 전 민간 어린이집 2개소가 기존 토지와 건물을 익산시에 기부 체납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 운영 중인 국공립 좋은나무 하나 어린이집, 중앙푸 하나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26년 1월 10일자, 2026년 1월 30일자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복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보육조례 제12조에 의거 익산시 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간을 재계약 심사하여 결정하고자 하며 국공립 좋은 나무 하나 어린이집의 경우는 2026년 1월 11일부터 2031년 1월 10일까지, 국공립 중앙포 하나 어린이집의 경우는 2026년 2월 1일부터 2031년 1월 30일까지 5년간 재계약 운영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항숙입니다. 의안번호 제740호 2025년 8월 27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국공립 어린이집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민간 위탁 동의안의 필요성입니다. 본 동의안은 설치 후 익산시에 기부 체납된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의 민간 위탁 기간이 각각 2026년 1월 10일과 2026년 1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자를 대상으로 심사 후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시의회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 제출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의 타당성입니다. 영유아 보육법 제24조 제2항과 익산시 보육조례 제13조에 따르면 위탁 기간은 5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국공립 어린이집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어 국공립 어린이집을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7항은 시장은 기존 수탁자의 보육사업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 수탁자에 대한 재위탁 역시 그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아울러 익산시 사무위탁조례 제16조에서는 시장은 위탁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 및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는 시점 또한 적정합니다. 어린이집 운영은 보육 전문성과 경험이 필수적이므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체계적인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 수탁자에게 재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여기 지금 좋은 나무 하나 어린이집을 보니까 교직원 수 대비 아동 수가 지금 제가 알기로 법정 정원이 0세가 3명이고 1세가 5명, 2세가 7명 그렇게 맞죠? 그런데 지금 1세 같은 경우에 교직원 수가 2명인데 아동 수가 11명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섯 명. 이게 한 명 선에서 추가 보육 가능한가? 일단 그 원인 네. 약간의 초과 보육이 한 명 정도는 추가 보육 괜찮나요? 가능하도록 한 명 돼 정도는 있습니다. 괜찮다고 돼 있나요? 네, 추가 보육 기준이 있습니다. 네. 예. 그게 있으면 저한테 네. 그거 한번 이제 네, 갖다 주셔요. 네, 그렇게 그리고 여기 하겠습니다. 같은 한번 경우 정원 충족률이 68.9%인데 네.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뒤에 또 위탁 현황을 보니까 많이 원화 모집률이 저하인 데가 많아요. 네. 우리 시에서 대응 방안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네네네네. 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68.9%잖아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지금 좀 아이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업비 같은 경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희 시 보육 충족률이 네. 전체 어린이집 대비 한 55.8%, 한 56%가 좀 안 됩니다. 네네. 그거에 비해서 국공립 같은 경우는 한 67% 정도 충족률이 돼서 기타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서 네. 좀 높은 부분에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국공립만을 별도로 정원을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렇죠. 예, 전체 어린이집이 좀 잘 운영되기를, 그렇죠. 예, 그게 가장 큰 부분이고요. 국공립은 정원 충족률이 조금 안 되더라도 사실상 인건비라든지 기타 비용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또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다른 그 민간이나 가정 특히나 어려운 사회복지 법인이 제일 어려운 상황에 있고요. 좀 그 이제 저 네. 궁금한 게 여기 용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네, 네. 21명 정원에 3명이 현원이거든요. 물론 이제 거의 용안이라 좀 네, 네, 특성상 그렇습니다. 그렇긴 한데 네. 이런 경우에는 뭐 어떻게 뭐 자부담이 더 늘어나는 경우인가요, 혹시? 거기는 자부담보다는 그 읍면 지역, 농촌 지역에 있으면 저희가 그 인건비를 그 평균 인건비에 추가 인건비를 더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농촌 지역은 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용안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 농림식품부에서 농촌 지역 그 아이 공동 돌봄을 위해서 또 하는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도 이렇게 공모 사업 가져와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제 사업으로 하는데 어쨌든 3명이든 2명이든 여기는 계속 이런 식으로 네, 이제 네, 그렇습니다. 해야 된다는 네, 건가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여기 보니까 동산 원강이나 부송 원강 이런 데도 아주 아이들이 적거든요. 근데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뭐 그 법인에서 뭔가 뭐 충족을 시켜주나요? 법인에서 직접적으로 지금 그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거는 그렇게 없고요. 그냥 저희가 나가는 그 인건비라든지 보육료 그런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뭐 운영비 뭐 그 들어가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 이게 저 궁금해서 혹시 근데 이제 과장님이 하신다면. 이게 어려운 점은 있으리라 어려운 점. 어려운 점은 있으리라 생각을 하지만 이제 인건비가 저희가 그 영화 같은 경우는 80% 지원을 해주면 20% 정도는 그 보육료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보육료 수입에서 또 일부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육료로 충당을 하고 네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신가요? 네, 최정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 재위탁에 대해서보다도 지금 현재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현황을 보니까 24개소요. 네, 그렇습니다. 맞죠? 네, 네. 그러면은 과장님 이 24개소 중에 그 대표자 있지 않습니까? 대표자들 네, 네. 이 사람들 임기가 언제까지요? 부직군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이가 있잖아. 아, 65세 연령이 있습니다. 65세. 예, 그럼 정년. 이 중에 지금 얼마 있으면 그만둘 사람들도 있는데 확실히 그 지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년. 네, 네. 지켜 얼마 있으면 요 지금 이 네, 네. 아니 저희가 그 정년 연령 그 저기 기준에 안 맞으면 이제 민간이나 이따 일반 어린이집은 가능하지만 저희 국공립은 정년 기준을 명확하게 지킵니다. 아니 여기 내 보니까 이 24개 중에 내가 아는 데가 있어요. 근데 임기가 쉽게 말해서 2009년도 8월 달까지인데 그게 아니에요. 그 나이가 그 안에 얼마 있으면 65세가 되거든. 저희가 그래서 네. 어떻게 되는 것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네, 네. 그때 이탁할 당시에 어. 임기가 3년 이상이 남아 있으면 그 이탁 공고를 해서 그 임기만큼만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이에 네, 네. 맞게 그런만. 네, 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네,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신가요?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국공립 어린이집 재계약 등의 안이 원안대로 가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에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청소년과 소관 익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에 전문성이 있고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청소년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 및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익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 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단법인 삼동청소년회가 운영하는 익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16조 제1항 및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에 의거하여 수탁기간을 공개 모집한 후 수탁기간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0일까지 3년간 익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자 민간 위탁 대한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의안번호 제735호 2025년 8월 27일 익산시장에 제출한 익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입니다. 민간 위탁 동의안의 필요성입니다. 익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 예술 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현 민간 위탁 계약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해 새로운 수탁 기간을 선정하고자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민간 위탁 동의안의 타당성입니다. 익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1999년 11월 25일 개관하였으며 2000년 6월 1일부터 청소년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시설에는 사랑방, 영화방, 밴드 연습실, 방과후 교실, 스터디룸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청소년 자치기구 운영, 닭꿈 청소년 상상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제1항 및 제3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제16조 제1항에서도 시장이 청소년 특화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청소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에서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 법령과 관련 조례에 모두 부합하며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의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청소년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민간 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실무 매뉴얼에 따르면 공고문과 제한 요청서 등의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종사자의 고용을 유지 승계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 종사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2024년도 우리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 결산 현황을 보니까요. 지금 인건비가 거의 89%에 가깝더라고요. 전체 그 사업비 중에. 근데 제가 알기로 일반적으로 그 청소년 시설 민간 위탁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인건비가 70% 전후로 이렇게 많이들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운영비가 2,600만 원 정도 돼요. 이거는 거의 한 찾아보니까 제가 7.8%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프로그램 운영이나 청소년 그 활동에 이제 쓸 수 있는 실질적인 예산은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렇게 되면 신규 사업 추진하는 데서 사실상 어려움이 있을 거다.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하려면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걸 하려면은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가 세심하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다음 이제 뭐 수탁하고 할 때는 좀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여기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 위탁을 이렇게 해놓고 그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혜기입니다. 저희가 그 시 자체적으로 점검을 연 1회 이상 하고요. 그 여성가족 1년에 한 번씩이에요? 예. 그 여성가족부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예.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본 의원이 생각해서는 수시로 나가봐야 할 거예요, 거기요. 그렇게 위탁만 주고 1년에 한 번 그 점검하는 것보다는 수시로 분기별로라도 나가봐야 돼요. 잘하고 있는가 아닌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세요. 네. 이상. 네, 최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유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유주거입니다. 지금 위탁 기간이 보통 이게 3년씩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기준이 있어? 네, 이 그 법과 조례에 3년으로 명시가 어디 되어 무슨 있어서요. 법에 저희 조례에 그 청소년 시설 및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3년으로 3년으로 되어 돼 있습니다. 네. 아니 왜 그러냐면 어차피 위탁을 주는데 여기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데 실제로 이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그죠? 네, 프로그램. 프로그램 이제 아까 한동현 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요. 네, 이제 프로그램 사업비는 주로 타기관 공모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활동할 수 있게끔 예, 하는 예. 것이 우리 행정인데 그래서 이것은 한뭐 법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하니까 뭐 큰 문제가 없지만 왜 그러냐면 사회복지시설은 전부 다 5년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뭐 기준법이 5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한번 생각할 고려할 문제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네, 이사입니다. 네, 유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네. 아까 전에 그 한동현 의원님이 이렇게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인건비가 총 예산의 70% 정도를 꼭 맞춰서 내년 본 예산 올릴 때 그거 좀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최정우 의원님 말씀이 감시뿐만 아니라 1년에 좀 수시로 가셔가지고 거기에 있는 민원들을 청취해가지고 저희 청소년들이 잘 문화의 집을 이용할 수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신가요? 네,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청소년 특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익산시 청소년 특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청소년 특화공간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들의 심과 놀이뿐 아니라 청소년의 주도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 및 청소년 단체에게 위탁 운영함으로써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전문기관의 축적된 시설 운영 경험 및 전문성으로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익산시 청소년 특화공간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사단법인 들꽃 청소년 세상이 운영하는 익산시 청소년 특화공간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제3항 및 익산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에 의거하여 수탁기간을 공개 모집한 후 수탁기간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익산시 청소년 특화공간을 운영하고자 민간위탁
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청소년 특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항숙입니다. 의안번호 제736호 2025년 8월 27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청소년 특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의 필요성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들의 쉼터, 놀이, 상담 및 복지가 함께 이루어지는 청소년 특화 공간의 위탁 기간이 2025년 10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수행 기간을 통해 새롭게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민간 위탁 동의안의 타당성입니다. 익산시는 현재 무학로 11길 6-29 소재 청소년 자치공간 다꿈에 다목적실, 놀이존, 휴식존, 상담실 등을 갖추고 2023년 1월 1일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을 포함한 3명의 인력이 청소년 참여 포럼 운영, 청소년 자치기구 활성화 지원, 지역 청소년 네트워크 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제1항 및 제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제16조 제1항은 시장이 청소년 특화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청소년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에서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소년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상위 법령과 관련 조례에 부합하며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소년 활동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실무 매뉴얼에 따르면 공고문과 제한 요청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 유지 및 승계에 노력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종사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리오니 위 사항을 심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동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청소년 특화 공간이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이용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는가요? 네, 네. 그 주말에는 거의 네네. 한 150명 정도. 150명 네, 정도. 그러면은 이제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보실 때 네. 청소년 이용하는데 이제 뭐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만족도는 어느 정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참 궁금해서 여쭤보는. 저희가 그 정기적으로 청소년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요. 네네네. 그 이용 그러니까 공간이나 안전도 면에서는 90% 이상 만족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하고 활동 평가에서는 80% 이상 청소년들이 만족하는 걸로 네네네. 아무튼 나왔습니다. 우리 네. 지역의 청소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특화성 있는 그런 역할을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재위탁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는지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깊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양정민 의원입니다. 지금 다콤이 이전까지 열심히 잘 진행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 2명과 시설장이 지금 주말에도 시간을 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인건비라든지 이제 두 명의 직원과 시설장 1명으로서 주말까지 반납하고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좀 버거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향후 인건비 증액이라든지 혹은 뭐 향후 계획이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 저희 본 예산에 인건비 한 명분을 반영한 예산을 증액해서 지금 요청해 놓았고요. 이제 그 동안에는 이제 법인에서 자부담을 조금 했었는데 이제 어떤 법인이 다시 위탁을 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3명분 인건비를 전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내년 본 예산에 잘 통과가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닭꿈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을 봤을 때 시설장님과 직원 2명이 돌릴 수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없을 만큼의 행사들을 많이 치르고 있는 것을 직접 주말에도 가보고 평일에도 낮에 행사가 있으면 다 가봤는데 학생분들을 동아리들을 다 쪼개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미 과장님과 계장님 그리고 국장님이 매번 행사 때 와서 보고 계시니까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단체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과 같이 청소년들이 활동하고 다양한 니즈를 반영한 동아리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양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죠? 네, 저희 국장님, 과장님 주말마다 닭꿈 행사 때 이렇게 뵈면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고생이 많다는 말씀 좀 드리고 이렇게 동아리 활동하는 거 보면은 와 너무 제가 이렇게 깜짝 놀랄 정도로 이 닭꿈에 대한 기대치가 앞으로 점점 높아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다는 말씀 드리고 아까 양정민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인건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잘 체크해가지고 반영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청소년 특화공간 민간 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